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40명이 지난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발표에 앞서 한일 정상에게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한국과 일본 모두의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 20명씩 모두 40명의 의원이 공동 서명한 이 서한은 지난 21일 한일 양국 정상에게 발송됐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한일 양국 간 복잡한 과거사를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 한국, 미국이 협력해 경제, 안보, 문화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불화는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패권의 균형을 자유에서 권위주의로 바꾸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에게 불화의 씨를 뿌릴 기회를 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이 임박한 시점에 양국 정상에게 보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약 6시간 앞두고 종료 결정을 조건부 연기했습니다. 서한은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벤 올런 의원이 주도했으며 탐 코튼, 마르코 루비오, 밋 롬니, 테드 크루즈, 딕 더빈, 다이앤 파인스타인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Working together with our allies like South Korea 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what we agree with. We agree with. South Korea agrees with, and China, Russia, they all agree with it. The only one that doesn't agree with that is Kim Jong-un.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도 미북 협상 진전을 위한 한일 양국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y have to do it in conjunction with the South Koreans, the Japanese, and to a degree the Chinese. Unless you have that kind of multilateral, cohesive approach, the North Koreans will play one against the other. 상원 의원 다수가 초당적으로 한일 정상에게 이런 서한을 보낸 건 이례적입니다. 북핵 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일 양국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회의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방부대를 찾아가 해안 포격을 지시한 것은 남북한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최근 유예한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북 실무 협상 등을 위한 전술로 위협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스스로 제기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북 협상 교착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압박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Korea is going to continue to do things to show their displeasure and to basically make threats.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유엔군 사령관으로 깊이 관여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이번 해안포 포격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첫 번째 위반 사례라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어진 탄도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 정신에 저촉된 행위였다면 이번 해안포 포격은 직접적인 위반 사례라면서 최근 외교 공간 마련을 위해 유예했던 연합훈련에 조속한 재개 당위성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no longer consider making adjustments to exercises since it's clear that North Korea is not concerned about that. So this is a good reason to confirm an exercise in February or March timeframe in direct response. 한미연합사령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North Korea has not been participating in those inter-Korean joint military committees. And so that's another indication of the insincerity of Kim Jong-un in wanting to maintain this agreement.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또 북한의 이번 해안포 포격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미한 동맹 분열을 위한 의도적 도발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이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즉각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면서 즉각 대응 태세 유지가 중요하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발 위협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말까지 미북 간 실무 협상이 열리길 기대한다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 등 유사시에 대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은 이번에도 이 미국의 적대 정책을 걸림돌로 내세우는데 이런 주장은 실체가 모호한 지연 전술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이 상황에 따라 비난 대상을 바꾸고 확대한다는 분석인데요.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기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미북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최 부상은 미국이 앞으로 북한과 협상을 원한다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한 적대시 정책 목록을 수시로 바꿔왔다고 비판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에 이어 미한 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 등 북한이 협상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매번 적대시 정책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The North Korean accusation of hostility or hostile intent or hostile policy is sort of a moving target. It's whatever happens to be on their list at the moment that they utter those words. 북한은 오랜 기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비난해왔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달 스톡홀름 실무협상 때도 안보 보장, 종전선언 등 적대시 정책의 정의가 무엇인지 북한에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40년 동안 계속돼온 일종의 지연 전술로 비핵화 의도가 없는 북한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어떤 행동도 적대시 정책으로 트집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The North Koreans realize that the United States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and the North Koreans are not willing to go there. Therefore, whatever the United States does is brushed off as hostile policy. 따라서 하나의 장애물이 사라지면 북한은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오는 전술을 쓰기 때문에 북한이 걸림돌로 제기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미국 전직 관리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기구가 북한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로 꼽았습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인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아태 지역은 지난 40여 년 동안 부분적으로나마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2배가량 늘었지만 북한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0부터 1까지 점수에서 민주주의가 좋을수록 점수가 높은 이 기구의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대의민주주의 정부는 0.12, 시민의 기본적 권리는 0.13, 삼권 분립은 0.07점을 받았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는 올해 각국의 대북 지원 자금 기부가 늘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이 11월부터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25일 발표된 10월 국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내 임산부 등에 대한 영양 강화 곡물 지원을 200g으로 늘리고 타가소 어린이들은 영양 강화 곡물 100g과 영양 비스킷 60g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세계 식량 계획의 올해 전체 모금액은 5,300만 달러였으며 현재 40%인 2,100만 달러가 확보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가장 큰 618만 달러를 기부했고 이어 한국이 550만 달러, 러시아 400만 달러 등이며 UN 중앙긴급구호기금도 2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서울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의 장례 절차를 오는 26일에서 28일까지 진행한다고 한국통일부 측이 밝혔습니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하나재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 한송옥 모자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고 인도적 차원에서도 더는 고인의 영면을 늦출 수 없다며 이 같은 장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탈북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탈북 모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과와 통일부와 범탈북민 단체 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며 정부 측 장례 절차에 반대해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